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주말 K리그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1 6경기 분석인데요. K리그 1의 파이널 라운드 돌입전 마지막 라운드죠.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조남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 경기는 울산과 수원FC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울산은 지난 경기에서 인천과 비겼습니다. 마틴 아담, 박고, 아마노, 레오나르도까지 외국인 선수들을 총동원해 승리를 누렸으나 아쉽게도 결과에 닿진 못했습니다. 어느덧 2위 전북과 승점 차는 5점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전 직후 홍명보 울산 감독은 자신감, 용기 말고는 특별할 게 없다라면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을 잘 해야 한다고 현재를 진단했습니다. 인천전에서는 부동의 주전 골리 조현우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원FC전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고 누적으로 휴식을 취했던 이청용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최근 K리그 1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입니다. 1위엔 부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FC는 직전 일정에서 김천을 2대1로 잡고 파이널 라운드 A 진출 불을 밝혔습니다. 울산전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두면 자력으로 6위 안에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승우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승우는 김천전에서도 클래스가 돋보이는 동작과 함께 2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승우의 날선 폼이라면 울산에도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실제 이승우는 이번 시즌 울산을 상대로 멋진 가마차기 득점을 성공시킨 적도 있습니다. 수원FC는 최근 K리그 1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입니다. 무엇보다도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는 게 선수단 사기를 진작했습니다. 2022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울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수원FC도 매 경기마다 골은 넣으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원FC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이승우의 잔뜩 올라온 퍼포먼스가 울산에 커다란 위협이 될 확률이 큽니다. 두 팀 성향상 다득점 경기가 될 가망성도 높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수원FC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강원과 제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원은 최근 서울에 패했습니다. 반드시 이겼어야 하는 90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음 경기는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제주를 꼭 잡은 뒤 타 경기장의 결과를 지켜봐야 파이널 라운드 A에 진출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제주전의 전술 및 선수 기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공격적인 강원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김대원과 양현준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수없이 생산하는 김대원과 최근 국가대표로도 뽑힌 양현준은 강원이 보유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제주전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낼 겁니다. 강원이 이번 시즌 홈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제주는 대구와 2대2로 비기는 바람에 분위기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2대0으로 앞서다가 내리 2골을 허용했습니다. 갈 길은 바쁩니다. 일단 4위 이내에 들어봐야 차기 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노려볼 수 있는데 5위 현재로서는 반등이 절실합니다. 남기일 감독은 대구전에서 비긴 뒤 지키기보다는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제주가 보다 자신감 있게 경기 막판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의 주민규는 이번 시즌도 득점왕에 도전합니다. 강원전에서도 팀에 큰 이점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최근 K리그 1 5경기에서 1승 3무 1패입니다. 근래 2경기에서는 경기당 2골을 넣어 공격력이 괜찮아 보입니다. 두 팀의 직전 맞대결에서는 강원FC가 4대2로 대승했습니다. 최용수 강원 감독은 남기일 제주 감독에게 데이터상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한 골이 터진다면 이후엔 수비 대형을 갖출 두 팀이기에 득점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기일 감독님 상대로 우세했던 최용수 감독님이 이끄는 강원의 승리와 언더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김천과 인천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천은 강등권입니다. 현재 순위 11위로 10위 이하면 치러야만 하는 승강 플레이오프 대상 클럽입니다. 때문에 승점 확보가 절실합니다. 생존권인 9위 수원 삼성과 격차가 크지 않아 동기부여는 가질만 합니다. 최근 믿어볼 만한 선수는 김지현입니다. 김지현은 조규성 전역 후 최전방에 생긴 공백을 잘 메워내고 있습니다. 팀이 패하긴 했으나 최근 2경기 연속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감각이 좋으니 인천전에서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한편 김태환 김천 감독은 보다 많은 득점 루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승부처의 약한 모습을 떨쳐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으나 아직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파이널 라운드 A만 진출했을 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K리그1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였습니다. 잘 패하진 않으나 보다 많은 승점이 필요합니다. 지난 라운드 울산전에서 나타난 인천의 퍼포먼스는 끈질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세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로 1위 울산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송시우나 이용재 등 컨디션이 올라와야 하는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서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상황입니다. 김천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꼭 이겨야 하는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인천은 김천을 상대로 2번 모두 이겼습니다. 다가오는 일정에서도 같은 기억을 반복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인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김천은 최근 2경기에서 4골을 내주는 등 수비적으로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 한 번은 인천의 공격에 뚫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수비 라인이 느슨한 김천을 상대로 인천의 승리와 언더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전북과 수원 삼성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수원 삼성은 강등권 위쪽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12 대구와 승점 차가 2점이라 바쁘게 승점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포항의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 결과 근래 리그 5경기 성적이 1승 1무 3패가 됐습니다. 이병근 수원 삼성 감독은 포항전에서 완패한 이후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라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전북전에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승리를 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객관적 전력상으로 열세인 수원 삼성이 어떤 전술을 준비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3경기에서만 6실점을 했는데 수비력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북은 1위 울산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점 차까지 쫓아간 상황이라 동기부여는 시즌 어느 때보다도 가득합니다. 근래 결과도 좋습니다. K리그1 5경기에서 2승 3무였습니다. 무승부가 좀 있긴 하나 직전 2경기에서 대구 및 성남을 잡아 알뜰하게 승점을 모았습니다. 외인 바로우의 폼이 상당합니다. 바로우는 스피드를 활용한 골은 물론 헤더까지 성공시키며 시즌 막판 전북의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역한 조규성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득점은 없었으나 계속해서 골문을 위협하며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북은 이번 시즌 수원을 상대로 2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겨 3승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북은 시즌 막판 특유의 DNA로 승리를 쌓아가는 면모가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강한 특유의 본능이 수원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상 전북이 우위인 것도 사실입니다. 선제골만 일찍 들어가면 많은 골이 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시즌 막판 전북 DNA 발동으로 전북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 성남과 포항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성남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현재 12위로 11위인 김천과 승점 차가 7점입니다. 만일 다가오는 포항전에서도 패할 시 생존을 꿈꾸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질 겁니다. 사력을 다해 이기는 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K리그1 근래 5경기에서는 2승 3패입니다. 2승 후 3연패를 당해 사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내리 6번이나 실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면모를 고쳐야 할 텐데 과연 포항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수비를 다진 뒤 외국인 선수들이 영향을 발휘하는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어봐야 합니다. 포항은 3위 수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원정에서도 여유롭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K리그1 5경기에서는 3승 1무 1패로 12개 팀을 통틀어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1위 울산까지 꺾어 흐름을 제대로 탄 요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골잡이 허용준도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옵니다. 더 나은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포항 감독은 현 스쿼드의 최고 장점을 심리적 편안함이라고 짚었습니다. 성남전에서도 그 메리트가 10분 발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이긴 하나 전력상으로 포항이 우위인 게임입니다. 포항은 올해 2경기에서 성남을 모두 잡았고 직전 맞대결에서는 4대1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당시 허용준, 김승대, 임상엽이 골맛을 봤습니다. 경기장은 이번과 같은 탄천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예상합니다. 포항이 현재의 폼을 다가오는 성남전에서도 그대로 살려낼 공산이 큽니다. 다득점도 가능합니다. 네, 현재 공격진의 폼이 좋은 포항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대구와 FC 서울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구는 지난 제주전에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0대2로 끝났다면 희망을 갖기 어려웠는데 세징야와 고재현의 연속골로 기어코 무승부를 이뤘습니다. 이 추격전은 잔여 시즌을 치르는 대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는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개선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주전은 패배의식에 젖은 선수들을 일깨우는 결과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봐도 잔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9위 수원 삼성만 잡으면 되기에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징야가 꿀맛을 봤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할 포인트입니다. 세징야는 이번 시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는데 제주전에서 특유의 감각을 살려냈습니다. 세징야만 살아나면 대구는 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 강원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조영욱의 센스 있는 헤더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널 라운드 A 진출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가 되어 힘이 좀 세긴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K리그 1 잔류를 빠르게 확정한 뒤 FA컵에 몰두하자는 자세입니다. 강원전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전 앞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횟수가 적었을 뿐 그 전까지는 서울 특유의 점유하는 플레이를 잘 유지했습니다. 다가오는 대구전에서도 불을 지는 경기 양상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대구의 카운터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성용, 오스마르, 정현철 등의 지능적 수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이 이번 시즌 대구에 강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 경기당 2골씩은 넣었습니다. 이번엔 대구의 승리를 봅니다. 서울은 리그에서 동기부여를 갖기 애매한 상황이고 대구는 골맛을 본 세징야를 앞세워 반드시 승리를 따내려고 할 겁니다. 두 팀의 성향을 감안하면 득점이 많이 날 듯한 그림은 아닙니다. 네, 세징야를 앞세운 대구의 승리와 언더를 예상하셨네요. 조남기 기자님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남기 기자님의 승부 예측을 정리를 해보면 울산과 수원FC의 맞대결은 수원FC의 우세와 다득점, 강원과 제주의 맞대결은 강원의 우세와 언더, 김천과 인천의 맞대결은 인천의 우세와 언더, 수원삼성과 전북의 맞대결은 전북의 우세와 다득점, 성남과 포항의 맞대결은 포항의 우세와 다득점, 대구와 서울의 맞대결은 대구의 우세와 언더로 예상하셨네요. 이상으로 주말 K리그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